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결혼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제게 친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주겠다며 이제부터 엄마처럼 생각하라던 시모는 결혼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딸은 신우 한 명이었고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엄마 없이 자라 그늘진 재수 없는 애라고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엄마의 부재를 핑계 삼아 제게 수많은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야, 너 엊그제 와서 보니까 김치찌개를 엄청 잘 먹더라. 네, 어머니, 엊그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뱃속에 그지 새끼가 들어 앉았니? 아무리 엄마가 없어서 배운 것이 없다지만 어쩜 그렇게 애가 무식하고 더럽게 밥을 먹냐? 난 살다 너처럼 밥을 돼지처럼 먹는 애는 처음 봤다. 지난번에 밥알 새냐고 반찬 투정하냐고 하시길래 저는 맛있게 먹는다고 먹었던 건데요. 누가 맛있게 먹으랬지? 개걸스럽게 먹으랬냐? 밥상 머리 예절 하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다고. 내가 얼마나 어제 네 시아버지한테 욕을 먹은 줄 알아?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누가 너 먹으라고 했냐? 누가 너 먹으라고 음식을 해? 다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먹이려고 한 거지. 너 그렇게 못 얻어먹고 잘한 티 낼 거냐?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난번에 밥 먹으라니까 제사 지내듯 해서 한 소리 했더니만 이젠 아주 그지 새끼 마냥 달라붙어서 먹고 너는 그냥 먹는 거 자체가 복이 달아나는 상이야. 네? 너랑 음식 먹으면 같이 먹은 사람들도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먹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그냥 시댁에서 밥 먹지 말라고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만들어? 밥을 먹지 마시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안 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그래. 너 밥 먹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그냥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생각을 마라. 알겠어요. 어머님이 정 그렇게 싫다시니까 저는 밥 안 먹을게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절대 없는 거다. 명심해라.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제게 다짜고짜 먹는 모습이 재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모임 자리에서도 제게 절대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생각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서럽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같이 밥 안 먹으면 그만이다라는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죠. 올케, 나야. 형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올케 밥 먹는 거 재수없다고 같이 밥 안 먹기로 약속했다던데? 아, 네, 맞아요, 형님. 올케,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울 엄마만 같으면 나는 업고도 다니겠다. 올케는 좀 상황이 잘 판단이 안 서나 봐? 형님, 저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하네. 올케, 우리 엄마가 재수없다고 밥 같이 못 먹겠다는 소리는 올케한테 너 납작 엎드려라. 나 네 시엄이다. 앞으로 잘해라. 그런 뜻이라고. 네? 어떻게 아들 며느리랑 평생 밥 한 끼 못 먹겠어? 설이고 추석만 해도 몇 날 며칠 같이 둘러 앉아야 하는데 올케는 그때 쫄쫄 굶을 거야? 어머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전 명절 생각은 못했어요. 그게 어린 거란다. 올케 아가야. 그럼 어머님께서는 왜 제게 같이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엎드리라고.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라고.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올케가 뭘 잘못했겠어? 그냥 우리 남동생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네? 우리 엄마 쉬운 사람이야. 올케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편하게 하는 것도 싫대. 그러니까 적당히 엄마한테 알랑방귀도 좀 뀌어가면서 살살기라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올케한테 좀 잘하겠니? 형님, 그래서 그 알아서 잘 하라는 게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올케는 진짜 엄마 없는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대체 시집 오면서 뭘 배웠어? 시댁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못 배웠니? 이렇게 하나부터 다 알려줘야 해? 네.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대놓고 말씀해주세요. 저 지금 사실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형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올케야,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나나 우리 엄마 앞에서 여자 아니야. 네? 올케, 너 저번에 우리 아빠한테 찌개 떠드렸잖아. 그치?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너 보고 여자 짓을 하래? 올케, 넌 그냥 가장 늦게 자리에 앉고 가장 빨리 일어나. 그렇다고 죽상하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만 하면서 밥이나 먹으라고. 어디 나대면서 시아버지 찌개를 떠주고 여자 짓을 해? 설마 그것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아빠야 좋아하셨겠지. 그런데 그런 아빠를 본 우리 엄마가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올케, 네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하도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야. 올케, 네가 밥 겸상하지 말랬다고 알았다고 했다며. 올케, 그 말에 우리 엄마 더 빡쳐서 사단 날까 싶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재수없게 밥 먹는 모습이 싫다고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아버님께 찌개를 떠드려서란 말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냈으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하는데 안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지금 들어누웠어. 올케, 이런 데서 엄마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알아? 무슨 차이가 나요? 저희 아빠한테 교육 제대로 받았고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제게 화가 나신 이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찌개 떠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얘 봐라. 진짜 엄마 없는 티 이렇게 내네? 떠들을 수야 있지. 그런데 너 우리 아빠 네 편 만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살살거렸잖아. 그거 나랑 우리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집안 편 만들기 하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제가 무슨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살살 눈웃음 쳐가면서 아버님 그 난리를 치는데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냐? 나도 소름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소름이었겠어. 막말로 너 술집 여잔 줄 알았어. 내 동생도 그렇게 꼬셨냐? 형님, 말씀이 지나치네요. 어떻게 동생 와이프한테 술집 여자라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 받고 오든가? 네가 우리 아빠한테 떠준 것이 김치찌개가 아니라 술이었으면 그냥 너는 술집 여자였어. 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남자 꼬시라고 전수시켰어? 너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죽은 네 엄마 욕보이는 거고 네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형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 형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분들 아니에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내일 모레 친척들 모임 자리에 나와. 알겠어? 어머님의 난데없는 요구의 이유를 신우에게 전해들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께 식사 맛있게 드시라며 찌개 한 번 떠드렸다는 이유로 제 돌아가신 엄마를 운운하고 친정 아버지를 욕하는 말들을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네 신우 말이 말 같지가 않니? 어제 분명 너한테 오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너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신랑만 보내냐?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저 어제 야근하느라 늦었어요. 야근? 야근은 핑계 아니냐? 솔직히 어머님, 제가 가도 제게 어머님이나 형님이 제게 좋은 소리 안 하실 것 뻔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들 듣고 있기 불편하고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던 차였는데 회사에서 일도 있고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영원히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형님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께서 제게 역정이 나셨던 이유도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고 집안 문화가 다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집안은 여자가 웃음 팔고 다녀야 하는 문화였나 보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하마. 네?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못 간다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영영 안 볼 것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니냔 말이다. 그건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엄마 없는 며느리를 본 이유가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네가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많이 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부터 다 천천히 알려주려고 한다. 네? 요즘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손수정성껏 음식해서 보내도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더라? 설마 너도 그러냐? 네? 아니요.
음식을 왜 버려요, 어머님? 그래, 내가 너는 그 정도로 몰상식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어미가 일찍 죽었어도 상식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진짜 아량을 베풀자 싶다가도 네가 엄마 없는 티가 철철 흐르는 것을 생각하면 또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어머님, 저 예 다 하고 도리 다 할 거예요. 그런 말들도 다 말대꾸다. 아무튼 내가 어제 한 음식 오늘 아침에 꺼냈더니 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좀 보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 나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라. 네? 내가 너한테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해서 너 어제 못 왔잖냐. 그게 걸리더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도 다 아는 마당에 말이야.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쓰니? 그래서 음식 보냈으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 나한테 보내라, 알았지? 어머님, 저 퇴근하면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그래, 나 같은 시험이 없다. 며느리가 잘못해도 먼저 손 내밀지 않니?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친척들과의 식사 모임에 가지 않았던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을 제가 떠올랐다며 음식을 보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고 싶으니 꼭 동영상으로 음식 먹는 모습도 보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속이 좁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보낸 음식을 꺼냈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들어있던 뚜껑을 연 순간 코를 찌르는 상한 냄새와 고릿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보다 더 심했던 것은 통 안에 들어있던 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치며 나물, 각종 전과 고기 등이 뒤섞인 모습은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애야, 너 어제 음식 안 먹었니? 어머님 음식이요? 어머님 그런데 음식이 약간 이상한 것 같던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냐? 그거 상에 다 올라갔다가 남은 음식들 한 통에 다 담은 건데? 네? 한 통에 그 음식들을 다 그냥 담으신 거라고요? 그래, 너 보니까 그냥 네 밥그릇에 올려놓고 먹는 거 좋아하길래 내가 그제 밥상에 올라갔다 남은 음식들 손수통에 다 넣어서 보낸 거다. 어머님, 저한테 보낸 음식이 이미 상에 올라갔다가 남은 음식들이었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어느 시어미가 오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새 음식을 고이 싸서 보내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먹기 싫었냐? 그래서 안 먹었어? 아니요, 먹었죠. 그런데 왜 동영상을 안 보내? 동영상이요?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 너 지금 이게 무슨 영상이냐? 너 설마 고양이들한테 내 음식을 먹인 거냐? 아니요, 어머님 잘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려고 잠깐 내려놨는데 고양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냄새 맡고요. 뭐? 그런데요, 음식이 얼마나 쓰레기면 고양이들도 안 먹고 가버려요. 먹으면 탈날 것을 고양이들도 알았나 봐요. 어머님이 보내는 쓰레기가 이 정도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너 시어미가 손수 보낸 음식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놓고 동영상을 찍어? 쓰레기 맞잖아요. 사람들 입에 다 들어갔던 잔반 저한테 보냈잖아요. 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못 얻어먹은 거 불쌍해서 보내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차라리 쥐약이라도 넣지 그러셨어요. 이런 쓰레기를 보낼 거면, 아니면 어머님 딸한테 보낼 걸 그랬나요? 맛있게 먹으라고? 고양이도 못 먹는 쓰레기 어머님 딸은 먹으려나요? 뭐? 이게 미쳤나? 이런 쓰레기를 보내놓고 음식 먹는 영상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상한 음식물 쓰레기 먹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미 없는 것이 아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내가 할 소리예요. 오늘 저 당신 아들한테 당신이랑 당신 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와이프로 살면 살았지. 며느리는 안 할 거라고 말할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한테 상한 음식을 보내놓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네가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보냈지. 어머님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에 대해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바로 오빠한테 보냈어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도록 하죠.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기했던 폭언들과 음식물 쓰레기 사건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했죠. 남편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 몰래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일찍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자랐던 제 아픔을 알고 있던 남편은 제게 차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없는 셈치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데 시댁으로 인해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절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괴롭힐 일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모든 일은 시아버지께 알렸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따로 저를 찾아왔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만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단속했다면서요. 남편은 평생 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연락은 모두 끊었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으로 인해 저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지금은 남편 도움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고 남편 역시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저 역시 노력하려 합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아,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아,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훈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훈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훈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훈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4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